안녕하십니까.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 진행을 맡은 박광식 KBS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방금 전 방송된 생로병사의 비밀 잘 보셨나요? 참을 수 없는 고통, 어깨 통증 편에 대해서 이게 다뤘는데요.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는요, 그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받아서요, 직접 이 자리에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욱더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함인데요. 이 방송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앱 마이케이,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이렇게 동시에 실시간으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궁금증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하나하나 보고서요, 거기서 직접 이렇게 전문가 모시고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 어깨 통증 편,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방금 전 방송 보셨다면 누구신지 아실 텐데요. 유연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 진짜 화면 멋지게 나오시던데 진짜 방송하고 지금 실제 보는 것하고 좀 어떠셨어요? 교수님도 같이 보셨죠? 본인 모습 보니까 이게 실물보다 훨씬 잘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실물보다 잘 나오세요? 네. 예, 지금 그래서 오늘 이 교수님께서도 이런 방송에 또 처음 나오시는 거라 또 여러분들 또 같이 함께 보시면서 서로 쌍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면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 남겨주시고요, 페이스북에도 그리고 마이케이에도 남겨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충돌 증후군도 많이 다뤄주세요. 연연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고요. 우선은 어깨 통증 여러 질문들 받기 전에요, 보시긴 했지만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요 앞에 요 쇄골 있잖아요. 이 쇄골까지가 어깨로 보는 건지, 그냥 우리 어깨 하면 여기만 보통 하는데 어깨 요 쇄골도 들어가네. 쇄골미인도 하잖아요. 과거에는 이 와이셔츠 재봉선 밑에 한 10cm 정도만 이렇게 어깨로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 견갑골과 쇄골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제 쇄골과 뒤에 있는 견갑골 전부를 어깨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쇄골하고 뒤에 견갑골 전부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깨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지금 방금 또 질문 강월수님 안녕하세요. 오른쪽 어깨 쪽지가 너무 아파요. 뭔가 쪽지에 못이 박힌 듯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 어떤 증상을 좀 먼저 어떤 걸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나요? 날개 쪽지가 아프다. 주로 이제 뒤쪽 어깨 견갑골의 안쪽이 아플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그래요. 회전하면 이제 승모근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게 되면은 주변 섬유화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통증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방금 방송 보셨으면 이제 견갑골, 승모근 이런 단어 다 좀 이해는 하셨을 텐데요. 좀 어깨 모형을 가지고 좀 간단한 구조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선 어깨 모형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어깨죠. 일단 견갑골은 뭡니까? 사실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답을 주려면 좀 요 인형 갖고 모자르는데, 요 모델 가지고는 이게 쇄골이죠. 지금 이제 아마 아파하시는 분이 이 근처일 거예요. 이게 오른쪽 어깨를 뒤에서 본 건데, 이게 어깨 이렇게 어깨로 아마 들어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견갑골의 안쪽 뒤쪽에 어깨 쪽지가 아프다. 요 부분이 많은데, 요 부분은 주로 목과 견갑골의 합작품으로 아파지는 건데요. 주로 이제 목이 약간 일자로 되면서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여기 붙어 있는 목과 연결된 근육들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픈 걸 거예요, 아마. 그럼 이거는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좀 주물러주면 좀 풀어질 수 있는 건가요? 마사지나 주물러줘서 조금 통증이 완화되면 그 순간에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렇군요. 방송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눴는데, 최기훈님 안녕하세요. 최기훈님께서는 턱을 이렇게 당기면요, 승형근 통증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저립니다. 승형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침 치료를 받았는데 완쾌가 되지 않아요. 교수님, 오른쪽으로 어깨가 치우쳐져 있는데 어떻게 교정하나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일단은 경추를 전공하는 분들과 목이죠, 경추는. 목이죠. 그리고 어깨를 전공하는 분들이 이제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어느 정도 겹치면 같이 치료를 하는데, 저린 증상이 이 팔꿈치를 지나서 손으로 가면 저희가 잘 안 봐요. 일로 넘어가면 통증이. 그쪽은 아마 경추의 어떠한
약간의 디스크나 등등의 그 배열에 좀 이상이 있을 거라고 봐서 아마 척추 전문하시는 분한테 한번 그 자문을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깨 통증은 사실은 요 밑으로까지 뻗는 통증은 보통 되게 아니다. 예, 주로 이 제일 심한 부분은 팔꿈치. 어깨 때문에 어떠한 저림이 있는 것은 팔꿈치 위쪽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견갑골을 조금 세우는 노력을 하면 많이 해결이 되죠. 근데 이것이 손으로 내려가면 그것은 이미 조금 더 진행된 것이 아닌가. 아마 견갑골을 좀 세워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어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또 유튜브에서도 댓글을 또 올려. 최용님께서는 또 안녕하세요. 또 스테로이드 주사 얘기하셨어요. 이게 계속 맞아도 괜찮은지 어깨 아플 때. 예, 스테로이드 주사는 사실은 이제 놓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또 기존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본인이 이 갑상선 질환이나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다든지 조금 뭐 과체중이든지 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좀 안 좋죠. 예.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가 좋지 않은데 또 이번에 마이케이에서요 연 별표님 그 어깨를 돌리면 뻐거걱거리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뻐거걱? 이 뻐거기라는 게 이제 그 이 충돌하는데 그 원래 그 이 견봉 밑이랑 견봉이라고 하는 요 거는 이 뼈 여기 있는 뼈 위에 있는 그 지붕뼈라고 그래요. 견갑골의 지붕뼈와 밑에 그 팔뼈 사이에 이 회전근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회전근개와 뼈가 바로 맞닿아 있지는 않고 그 사이에 아주 그 얇은 그 비닐 같은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을 우리가 점액낭이라고 그러는데 점액낭은 건강한 점액낭은 아주 투명하죠. 아주 투명하고 마치 그 아주 갓 잡은 해파리처럼 그렇게 투명한데 네. 이것이 이제 좀 어떠한 원인으로 이 팔이 자기 궤도로 올라가지 않아서 이 뼈와 부딪히게 되고 위에 있는 뼈와 부딪히게 되거나 아니면 이건 자기 궤도로 가지만은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좁아지죠. 좁아지면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아까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먼저 닫히게 되면은 나중에 그 마치 그렇게 그 조직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 이 진짜 뻐거걱이라는 그게 단어, 뻐거기예요. 그 단어 하나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 추론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 반야진님 안녕하세요. 좀 긴 질문 주셨는데요. 며칠 전에 옷을 갈아입다가 뚝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이후에 이 숟가락질을 할 수 없게 팔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 같다고 주사랑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근데 계속 아프다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떠면 좋은지 이런 질문 주셨어요. 글쎄 좀 진찰을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글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 정도 운동으로는 뭐 힘줄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어깨 충돌 증후군 때문에 숟가락을 뜰 때 이게 아플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서 아프려면은 어깨 라인 위로 팔을 올려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 어깨 라인 밑에서 움직일 때 쑥쑥 소리가 났다든지 통증이 있으면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석회관염도 좀 생각이 있을 테고 가능성이 있을 테고 아니면 심한 오십견이었는데 조금 각도가 늘어나면서 소리가 나거나 뭐 요거 중에 아닐까 생각이 그럼 드는데 만약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면 보통 이 초음파 예. 치료 이렇게 체외 충격파 같은 거 해주면 좀 도움이 되나요? 글쎄 뭐 저는 체외 충격파 잘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효과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연구 결과에서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조금씩 나오는 걸로 봐서 이렇게 아직 모든 사람한테 이 동의는 얻지 못했지만 일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댓글 제이팡님 그 관절 와순 파열 수술하는 게 좋은지 그냥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공 던지기, 골프 스윙 정도 운동하고 싶은데 지금은 통증 때문에 어렵다고요. 이 관절 와순 파열 수술 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수술이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 유현진 선수가 했었죠. 유현진 선수요. 이제 관절와수는 이제 어깨 관절의 이 관절와라고 그래서 그 팔뼈를 받치고 있는 어디죠? 모형으로 견갑골의 맨 끝에 관절이에요. 견갑골의 끝에 관절와 그래서 이렇게 받치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좀 평평하다 보니까 사이드에 이렇게 마치 골프 티처럼 우리 골프공은 아주 큰데 골프 티는 좁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위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공명 반경이 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관절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관절화는 그 공명 반경이 아주 평평하기 때문에 밀끄러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에 아주 몰랑몰랑한 조직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그걸 관절화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어야 그 이 효율적인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공도 아주 빨리 던질 수 있고 수영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유튜브 예. 댓글 팡짜르트님 안녕하세요. 예. 이 석회화 건염 얘기하셨어요. 충격파 시술 13번 정도 받았다고요. 그래서 통증 완화가 안 되고요. 석회가 줄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치료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잘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13번을 했는데 석회가 줄지 않았다 그러면 석회가 아주 딱딱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딱딱한 석회는 전형적인 석회 건염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팡짜르트님은 아마 석회로 인해서 아마 2차적인 50견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오늘 진짜 질문들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이 페이스북 댓글 또 아까 보니까요. 네. 아까 이기정님, 저 들어보지 못했는데 라운드 숄더면 이제 둥근 어깨하고 어깨 불균형 개선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운드 숄더가 잘 짐작이 안 가는데 좀 이렇게 어깨가 좁은 걸 얘기해요. 아까 뭐 본방에서 잘생긴 그 트레이너가 다 답을 줬어요. 기억납니다. 예. 그분 따라서 하면은 라운드 숄더가 아주 좋은 보기 좋은 어깨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잘생긴 트레이너가 했던 그 방법을 좀 따라하면 좋은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뭐 간단하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그 처음에 그 신랑 신부를 처음 대면할 때 이렇게 어깨를 바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예. 이제 그런 자세를 이제 의도적으로 유지는 해주는데 그게 사실 오래 못 가요. 뒤에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근력을 좀 훈련시켜야죠. 제일 좋은 것은 노를 젓는 운동이 제일 좋아요. 예, 사실 노를 젓는 운동보다 그 턱걸이가 더 좋긴 한데 이게 대부분의 어깨 아픈 사람은 턱걸이까지 가기 힘들어요. 팔이.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안 아픈 범위에 최대한 팔을 올려서 몸을 잡아당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턱걸이는 우리가 중력을 저항해서 올려야 되니까 좀 더 힘이 드는 반면에 좀 노를 젓는 거나 이런 건 좀 평행으로 하는 어떤 그런 네, 평행으로 하면 이제 안 아프니까. 안 근데 아프니까. 이제 효과는 조금 턱걸이보다 약하지만 사실 근데 이 환자들은 그 턱걸이를 가기 위해서는 팔이 거의 18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요. 아파서. 그러니까 그 좀 낮은 각도에서 좀 효율이 떨어지지만 열심히 낮은 각도에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위까지 올라감을 느낄 수 있으면 그때도 턱걸이 하면 되죠. 사실 어깨 질환이 많아서 댓글들도 뭐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가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어깨 질환 생로병사 본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동결견 뭐 같은 말이죠. 유착성 관절낭염 그 질환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석회화 건염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예. 사실 용어가 좀 어렵고 너무 의학적인 용어여서 잘 구분도 되지 않은데 제가 한번 이해한 게 맞나 좀 한번 보세요. 이 오십견, 동결견은 여기가 인대나 근육이 딱 늘어붙은 거. 그렇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인대가 찢어진 거. 힘줄이 찢어진 거. 예. 그리고 석회화 건염은 거기에 아주 뾰족한 어떤 돌 같은 게 생겨가지고 계속 누르는 거. 힘줄 안에 돌이 생기는 거. 그럼 요것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 달라지는 거죠. 진단이 되면. 예, 다르죠. 그럼 일단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 동결견이라는 건 보통 치료법은 일단 수술은 안 해도 날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게 사실은 오십견이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깨 가동 범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다 되거든요. 360도 돼요. 견갑골까지 합하면 더 가요. 더 가는데 그만큼 안 가는 게 오십견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만 안 가면은 사람들이 잘 못 느끼죠. 자기가 가동 범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이 옷 입을 때 불편함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은 양복 입을 때 이렇게 팔을 뒤로 제낄 때 그렇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껴서 이거 여자들은 이제 여자들은 이 뒤에 그 브레이저를 할 때 걸려서 그렇죠. 뒤로 이걸 갖다 해야 그래서 그럴 때 느껴서 오는 건데 사실은 그쯤 되면은 3분의 2 정도가 이미 줄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아직도 잘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 많이 생기는지는 알아요. 누가요? 그러니까 주로 50대 여성이 생기니까 50대 여성. 이거 그냥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50대는 주로 생리가 좀 위험할 때고 이거고 그러면은 아마 몸의 호르몬al 밸런스가 밸런스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지만 그냥 그게 유관인자인 거지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대 여성에서 많다는 건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뭐 여자만 생기느냐? 남자도 생기죠. 남자는 누가 생기냐면은
주로 조금 일을 좀 이렇게 과하게 했지만은 아주 세게 다치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노동하시는 분들 또는 뭐 선생님들 이 팔을 올려서 계속 그 글씨를 써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게 크게 다친 건 아닌데 만성 통증 속에서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찢어지진 않았는데 약간의 이 변화가 오면서 거기에 조직 반응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깨가 빵빵 굳어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남녀 공용은 당뇨랑 뭐 갑상선이에요. 그건 압도적으로 확실하죠. 지금 페이스북 진광호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면 아까 이제 인대가 찢어진 거라고 하셨잖아요. 힘줄이요. 힘줄이. 네. 운동으로도 회복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한번 찢어지면 근육은 안 붙어요. 점점 찢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세월 지나면서 이 필요 없는 근육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근육이 없어도 우리의 활동량이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그 치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0세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야구공을 150kg로 던지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분들은 그 허리 밑에서 주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통증이 없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죠. 진짜 전문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주셔도 이렇게 척척 답을 해주시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또 질문 들어온 거 있죠. 예, 한번 이번에는 모바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재영님, 어깨가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까 일자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좀 좋은 자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사실 예. 이거 경추하고도 연관되는 예. 어깨 쪽하고도 연결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목의 원인이 많은데요. 이제 우리 어깨 관절을 점검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그 견갑골과 그다음에 경추끼리 이렇게 경추와 붙어 있는 근육들이 두 개쯤 있어요. 그 근육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상승모근인데 그것이 이제 이 거북목이 되면은 제 목의 어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이 부분. 맨날 뭉치는 부분. 여기서 저 제일 부분. 많이 뭉치는데. 이 부분, 이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북목이 되면은 우리 뒤에 있는 날개뼈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 등 운동을 통해서 견갑골을 뒤로 빼면 목도 조금 뒤로 와요. 네, 그러면은 증상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승모근의 긴장이 풀려서 조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요, 신숙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예, 질문 주셨는데 저는 습관성 어깨 탈골이 있는데 앞쪽 뼈가 콩알만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탈구 얘기네요. 그리고 어깨가 빠질까봐 조심하다 보니까 팔이 굳어진 듯하고 어깨 위로 팔을 올리기도 힘들고 컴퓨터를 사무실에서 매일 하다 보니까 팔도 저려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습관성 어깨 탈구가 확실하면 이게 뭐 요즘에 수술법이 간단하고 뭐 전혀 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술을 해서 안심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사는 게 좋아요. 안심 수술하고 이게 자꾸 미루고 다른 방법 없을까, 운동으로 안 될까가 아니라 요즘에는 치료법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냥 하고서 안심하게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다. 예전에 습관성 어깨 탈구를 수술하려고 그러면 지금 절개가 이만해요. 아주 절개가 크고 그다음에 거기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멀쩡한 근육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됐어요. 치고 들어가서 요만큼 꼬매고 다시 일부러 쳤던 근육을 다시 꼬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수술이 컸죠. 컸는데 또 가끔 또 재발도 돼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아주 고통스럽지 않으면 습관성 탈구를 수술하는데 조금 신중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수술할 때 큰 손상을 주지 않죠. 그리고 요즘에 스포츠 활동과 기대 여명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큰 데미지 없이 수술을 받고 운동하고 행복하게 걱정 없이 지내는 게 제일 좋겠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유튜브 댓글창 보니까요. 이주윤님께서 늦은 밤 라이브 잘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재밌고 쉽게 해주시네요. 하하 그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김현희님 40세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왼쪽 어깨 인대가 부분 파열됐고 부분 파열됐대요. 그리고 어깨 강직이 왔다고 합니다.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열중 쉬어 자세가 안 됩니다. 현재 수술 없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받고 있는데 호전될까요? 어깨가? 네, 호전됩니다. 호전된답니다. 어떻게 호전되죠?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이 관절 속에다가 좀 주사도 좀 맞으시고 그다음에 아주 정말 잘 교육받은
그 트레이너가 옆에 있거나 물리치료사가 있으면은 뭐 한 6개월 미만에 다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아, 근데 이게 부분 파열되면 근육이 좀 찢어진 건데 이게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붓는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40대 여자가 부분 파열이 있어봤자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단도 확실치도 않을 뿐더러 설령 찢어졌어도 무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50견에 대한 강직에 대한 치료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또 댓글 있습니다. 김한승님, 손목이 힘 빠지면서 손이 많이 저린 걸 느낍니다. 손을 많이 쓰는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손에 전기가 계속 오면서 손목까지도 전달되면서 저리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알죠. 목 디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런 경우에는 그 경추 전문으로 하는 분을 찾아가서 좀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많이 이런 증상들이 많나 봐요. 지금 어깨하고 경추하고 이게 질환들이 좀 중복돼서 얘기하시는 예. 질문들이 좀 많네요. 예. 유튜브 라이브에 연희님, 기자님 연기 좋아요. 하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연희님께서요, 또 김연희님께서 유튜브 창 잠깐 보여주시면 강직 온 지는 7개월 됐고요. 치료는 1개월 받고 있어요. 이 어깨 강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어깨가 이제 아까 언급을 좀 했는데 아주 가고 싶은데 다 가야 돼요. 어깨는 관절 운동 가동 범위가 넓은데 못 가는 거죠 거기까지.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느끼는 정도 되면은 3분의 2의 운동은 없어진 거예요 이미. 3분의 2 정도는 벌써 없어졌다 보셔야 된다.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안준익님 생방인가요? 물어보셨습니다. 예, 생방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요 11시 16분 맞죠?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지금 사실은 댓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요.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들도 있는데 많이 못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시간에 잠깐 어깨 통증의 오해와 진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OX 저희가 이 판을 준비했고요. 제가 질문을 딱 드리면요. 교수님이 어떤 문장을 드리면 교수님이 OX로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주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진다. 예, 심해집니다. 무릎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깨도요? 정답이라는 건가요?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환자들이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 증명은 안 됐는데 기압이 낮으면은 부교감 신경이 좀 항진돼서 통증을 느끼는 여치가 좀 낮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일정 부분 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어깨가 자주 빠지는 아까 습관성 탈구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꼭 수술이 필요하다. O, X. 이건 X군요. 예. 그냥 아까 좀 놔둬도 좀 물리치료랑 도수치료만 받아도 나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탈구가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어요. 우리가 몸이 뻣뻣해지는 것처럼. 예. 근데 이제 단 이 주기적으로 빠지면 수술을 해야 되고요. 예. 뭐 한 5년 전에 한번 빠졌다가 이번에 한번 빠졌다가 지금은 괜찮고 뭐 아주 간헐적으로 그리고 빠지는 이 기전이 아주 큰 힘을 받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어이없이 빠지고 다시 자기가 누울 수 있다 이 정도 되면은 근력 운동으로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한번 빠졌는데 참 넣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네. 아주 뭐 응급실에 가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번 빠질 때마다 뼈가 이렇게 착착착착 갈리거든요.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한번 고통스럽게 빠지고 고통스럽게 정복이 되는 이런 게 계속될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연스럽게 잘 눕는 게 이제 조금 되는 분들은 좀 지켜볼 수도 있지만 응급실 가고 억지로 막 눕다가는 오히려 뼈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갈리죠, 실제로.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생긴 어깨 통증,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우선이다. 온찜질이 우선이다. 야구 보면은 투수들이 공 던지고 나서 이렇게 냉찜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찜질을 해야 염증이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 한 1주, 2주 후부터는 우리 목표가 그렇죠. 목표가 이
봉합한 힘줄들이 서로 이렇게 잘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이제 몸이 따뜻해야 이 세포 활동이 좋아져서 잘 붙으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맨 처음엔 냉찜질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온찜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 보통 사실 찜질을 뭐 젊은 사람들이 꼭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예. 샤워할 때 그 차가운 물로 어깨 쪽을 갖다가 센 샤워기로 이렇게 수압으로 이렇게 예. 좀 계속 이렇게 쏘아주면 네. 좀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통증이에요? 예, 통증해요. 네, 통증엔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어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증에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통증에만. 예, 예. 그럼 다른 그 어떤 치료나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좀 나아지는 거는 전혀 예. 상관없고. 그거는 이제 온찜질을 해야 되는데 음.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이 힘줄도 피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우나 들어가서 표제열로 하면은 5분 이상 기다려야 되죠. 예. 5분 이상 기다려야 돼. 뜨거운데 5분 이상 기다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초음파는 바로 심부열을 유발하는 거니까 병원에서 초음파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댓글에요. 김경민께서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팩트체크로 5번 준비했던 것들 똑같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질문을 똑같이 드릴게요.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만성적으로 어깨가 안 좋은데 자세에 맞춘 베개 등을 사용하는 것이 혹시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질문이 뭐냐면요. 어깨 건강을 위해서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OX.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거북목을 갖고 있거나 뭐 그 원인이 뭐 TV를 이렇게 손을 받치고 본다거나 뭐 베개를 높이 들어서 자거나 뭐 등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목에 이렇게 쐐기를 거는 그 아주 뭐 나무 베개를 댄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저런 그 일자목이나 등등의 목의 어떤 커브가 바뀔 경우에는 그 근육이 잡아당기는 노력을 해야 되지 어떤 그 쐐기를 걸어가지고 그것을 핀다는 건 아직도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해서 편하면 뭐 하는 거죠. 뭐. 예. 페이스북 댓글 참여해주신 분 방금 최용희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요 오영재님께서 오른팔을 만세하듯이 올리면 통증이 심한데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가능한가요? 물어보셨어요. 뭐 가능하면 좋죠. 하는데 일단은 그 통증이 심하면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원인에도 확실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근데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좀 겪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을 올릴 때 딱 아픔을 느낀다. 예. 이러면 교수님께서는 딱 이런 환자들 봤을 때 딱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나이에 따라 좀 다 일단은 틀린가요? 그게 충돌 현상인데요. 충돌 현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날개뼈는 가만히 있는데 팔뼈가 올라가다가 자기가 부딪히는 것도 충돌이고 예. 그다음에 팔뼈가 가만히 있는 날개뼈가 앞으로 돌아서 부딪히는 경우도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좀 봐야죠. 일단 어깨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요.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피트니스나 필라테스는 그 날개뼈를 이동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궁극적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애초부터 견갑골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충돌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팩트 체크 6번째, 어깨 건강을 위해서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자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편한 자세로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깨 건강 위해서는 편한 자세로 네. 주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뚜두둑 소리가 난다면 어깨 질환이 확실한가요? 아까 뻐거걱하고 이게 좀 소리가 다른데 좀 다른 건가요? 아주 초기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답은 예스. 예스. 오, 네. 예. 그리고 어깨 통증과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라. 예, 이거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맞고요. 이거는 뭐 심장내과라든지 다른 흉부외과 이쪽으로 조금 좀 중요해서 심각한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심장이 아플 때는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슴하고 어깨로 방사통이 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많은 또 이 팩트 체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아리까리했던 것들 잡아봤는데요. 이제 20대, 30대를 위한 정보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아름다운 어깨 라인 또 요즘 많이들 관심 많으시죠? 뭐 쇄골부터 해서 좀
뭐 남자 같은 경우에 좀 어깨가 딱 벌어지고 직각 어깨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요즘 아름다운 어깨를 위해서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일명 웨딩 주사로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뭐 승모근 보톡스 주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부작용은 없는지 좀 교수님이 어깨 건강의 관점에서 좀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지금 이제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결혼 전에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맞을 것 같아요. 그 승모근이 이렇게 승모근은 어디죠? 승모근이 여기 아, 자꾸 여기. 예, 여기 요 쇄골의 끝에서 붙어가지고 예. 경추 1번, 2번 그리고 후두 밑에 쪽에 붙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그 견갑골 운동과 목의 위치에 영향을 좀 받거든요. 아. 그래서 대부분은 늘어나요. 뭉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뭉친다 그러면 마치 승모근이 이렇게 꽉 힘을 주고 이렇게 꾹 뭉쳤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고자 보톡스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예요. 사실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되고 늘어나면 이제 부분 그 근육들이 좀 파열되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보톡스 놓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답이 됐나요? 아, 좀 답이 된 것 같고요. 일단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어깨라는 게 있나요? 좀 궁금해요. 그렇죠. 아름다운 어깨는 일단은 이 척추 라인이 좋아야 그 어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요, 이 가운데 중심축이요. 네, 중심축이 좋고 옆에서 봤을 때 아주 완만하게 S 모양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어깨의 이 라인이 서로 9시와 3시 방향을 향해 줘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아까 생로병사 본편에서 좀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9시 3시 방향이라는 게 좀 제 어깨로 좀 제 어깨는 아름답나요? 여기 팔의 재봉선이 사이드를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의 재봉선이 여기 어깨 재봉선이 이렇게 예. 이렇게. 아이고, 예. 요게 그 9시 방향, 3시 방향. 그렇죠. 아, 나중에 한번 교수님 제가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어깨가 넓어지고 싶다 예.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예. 좀 어깨 넓어지고 직각 어깨 만드는 좀 노하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이 직각 어깨나 어깨가 넓어지려면 어떤 근육을 훈련시켜야 되냐면 척추와 견갑골이 연결되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게 어디죠? 그게 뒤에 있는 능형근이랑 예. 그다음에 승모근. 아, 승모근은 계속 나오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견갑골과 흉곽에 붙어 있는 근육을 세게 만드는 거 3개. 이거 전거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3개를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유튜브 댓글 JHE 님인데요. TV에서 모 가수가 구분 어깨 펴기 위해서 어깨 교정 밴드를 착용하는 게 나온 적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도 잘못된 자세가 어깨가 굽는다는데 어깨 교정 밴드 전 처음 들어봤어요.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은 이렇게 어깨를 뒤로 빼주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애과부를 세게 눌러가지고. 애과부라고 하는 건 겨드랑이죠. 예, 아이고. 예.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옆에서 좋은 얘기 들으면은 그거 빼고 스스로 운동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댓글 이혜나님 안녕하세요.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어깨 운동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체육관 다니고 그래요. 일주일에서 한두 번 체육관 정보가 너무 없는데요. 체육관에서 뭘 좀 아까 하시는지 그 트레이너가 하는 것처럼 트레이너가 하는 것처럼. 예, 그 등 운동이랑 뭐 저는 어깨가 안 아프기 때문에 앞에 운동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어깨 수술하다 보면 교수님도 이 직업병처럼 어깨에 좀 무리가 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 중에서 회전근개파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과 선생님들이요. 네, 아니 저희 어깨 전문하시는 어깨 전문가분들이 예, 어깨 파열이신 분들이 많다. 수술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뒤에 충돌 위치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예. 많이 손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깨가 아파지려고 그래서 이 환자를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수술하니까 조금 좋습니다. 아 진짜 어깨 전문가분들이 또 어깨가 또 건강 상태가 또 위험하군요. 야, 많이 끊어져 있어요. 많이 끊어져 있어요? 강조하시는데요. 네. 또 병원에서 좀 또 의사 선생님들 건강도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은미님께서 이 페이스북 통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석회성 어깨건염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석회 부위가 수술 신경 손상 우려가 있는 곳이라 수술보다는 근력 운동을 하라는데 어깨 통증이 자주 있고 회전도 잘 안 나와요. 회전 각도. 통증 심한 날엔 근력 운동을 더 해야 하는지 쉬어야 하는지 수술하기에 어려운 부위가 있다. 이거 좀 전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그 이 앞쪽 원래는 그 이 석회가 자주 생기는 부위가 극상근이라 그래가지고 회전근개 그 이게 어깨죠. 예, 이게 오른쪽 어깨인데 회전근개 맨 위쪽에 많이 생겨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저 진단한 거 보니까 이 앞쪽 근육 견갑하관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바로 신경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수술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로병사의 비밀 소셜 라이브 마이케이하고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 29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오늘 의사 교수님께서는요. 유연식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탄 성심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어깨 통증에 대한 질문 이렇게 많이 받아봤는데요.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보통 여성 보면 쇄골뼈가 일자로 펴져 있어야 예쁜 것 같은데 저처럼 좀 휜 경우면 일자로 필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쇄골뼈가 일자로 펴져 있다? 보통 잠깐만요. 이 모형에서 쇄골이 이거거든요. 네, 여기 그렇죠. 이건데 이게 일자로 펴져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보통 이게 좀 이렇게 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쇄골이 이렇게 S 모양, S 쉐입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S. 그래서 네, 그렇죠. 좀 S형. 쇄골이 일자로 되면 이 견갑골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예전에 다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쇄골 수술의 목적은 그 뼈를 붙이기 위한 쇄골이 골절됐을 때 쇄골을 수술하는 목적은 다른 뼈와 달리 이 붙이는 것뿐이 아니고 이 S 쉐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돼요. 그 이유는 그거를 잘 해야지 이 날개뼈의 위치가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거 보니까 쇄골뼈가 일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제가 믿긴 어렵지만 실제로 그랬다면은 예전에 골절에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 S긴 하지만 이게 보기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좀 일자로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이제 또 아기 키우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아이 이렇게 안고 업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런 분들 좀 나중에 좀 어깨 쭉지도 아프고 여기도 무리가 가서 이런 분들 좀 한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쉬어주면 좋은지 좀 궁금해요. 참 그 어려운 질문이네. 요즘에 아이들을 다 할머니가 안고 있어서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죠.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진짜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촉촉촉촉 이렇게 수술 뭐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아이 안을 때 어깨 아픈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진짜 너무 잘 넘어가시는데요. 제가 감동했고요. 그러면 어깨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운동은 뭡니까? 예? 좋지 않은 운동이 있습니까? 어깨 건강. 이렇게 바벨하고 예, 그렇죠. 그 당황하셨어요. 운동을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은 예. 이 앞에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 근육이요? 예, 앞에 이렇게 그렇죠. 대흉근을 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벤치프레스를 너무 열심히 하거나 벤치프레스 하는 게 다 앞근육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견갑골이 앞으로 그냥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대흉근은 좀 가슴은 좀 근육은 키워야 되겠고 어깨도 좀 살리려면 좀 그 무리를 하지 않으면 되는 정도로 하면 될까요? 대흉근을 살리면 어깨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보통 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잘 때 이러고 만세 자세로 자야 됩니다. 절여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 뒤쪽 근력을 이걸 많이 세우려면 더 강하게 뒤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군요. 또 어깨 또 수영이 좀 어떨까요? 수영은 뭐 심혈관에 아주 좋죠. 그렇죠. 예. 유산소 운동도 하고 어깨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수영은 어깨엔 좋지 않다. 왜 그렇죠? 일단은 이 팔을 젓는 과정에서 충돌이 주로 가는 거고요. 물에 들어가는 그 풀도로라고 물을 치는 스트라이크 과정이 그 대흉근 훈련을 좀 많이 시켜서 대부분 그 수영 선수들 아무리 이 몸매가 아름답고 뭐 근육이 좋아 보여도 거의 대부분 위쪽 등에 다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뭐 유산소 운동으로서는 아주 좋은데 일부러 수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케이에서 제가 마이케이 질문 오랜만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방송 보니까 통증의 운동 범위 등이 회전근개 파열 같은데 일주일 전부터 손도 안 올라가더니 일주일 만에 진통제만 먹었더니 운동성은 점점점. 진통제만 먹고 운동성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진통제 효과. 회전근개가 이제 파열이 아주 조금 되거나, 그다음에 뭐 파열 아직 안 됐지만 주변에 약간 덮고 있는 점액낭염만 있으면 소염제로 인해서 해결이 좀 되는 편이죠. 아, 소염제로. 그러면 사실 저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사실 진통제나 소염제가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는 있지만 예. 사실은 근육을 좀 쉬워줘야 되는데 그 통증을 사라지게 하니까 오히려 더 짐을 들거나 더 무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이 사라지면은 그 이 공간을 좀 넓히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통증이 없어야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는 순간 그 어깨에 좋은 그 운동법을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좋죠. 그게 투약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어깨 하면 가방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백팩 많이들 메고 다니고 뭐 학생부터 뭐 어른들까지, 그리고 또 토트백도 여성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메고 다니시잖아요. 이제 어깨 건강과 가방, 좀 실제로 많은 단연간의 임상을 보시면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청소년들이 그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몸이 아주 유연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 환경이 벗어나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 오늘 이 방송 오기 전에요. 이 노트북이랑 적어도 한 3kg 정도 되는 이 토트백을 이렇게 한쪽으로 들고 왔는데요. 아니 분명히 손을 든 거는 이쪽 손으로 들었는데 이쪽 어깨가 다 뭉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나 보죠. 한쪽으로만 들었을 때 그럼요. 이게 축이 무너지나요? 아니 우리 그 모든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모든 근육들이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깨가 조금 안 좋았으면은 거기 원래 좀 조금 안 좋았지 않았느냐. 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네. 병원 괜찮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방은 뭐 백팩은 양쪽으로 균형 잡히게 매니까 어깨에는 별로 뭐 나쁜 건 없겠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지금 20kg쯤 되는 것 같은데 백팩이. 와. 그래도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병원 간호사들 뭐 다 20대 초반인데 그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일하는 자세를 보면은 뭐 아주 자세가 더 좋은 걸로 봐서 이 청소년 또는 이 아주 사회 초년생들의 어깨는 아마 매우 유연성이 좋아서 조금 뭐 가방 이런 거에 관련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니 가방도 가방인데 또 하나 저도 사실 어깨가 아픈 거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무겁게 들어서 아프기도 하지만 뭔가 유지해야 되는 자세, 아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술방에서 뭔가 이렇게 잡고 그쵸. 하는 그 자세, 어떤 어깨를 고정시켜 놓는 게 좀 오랜 시간 돼야 되는 그런 게 조금 더 어깨 근육과 관절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부담 주죠. 예, 아주 어색한 자세에서 어떠한 힘이 가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색한 자세. 어색한 자세에서 힘이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로 따지면 야구 선수도 관절순 파열이 있고, 그다음에 배구 선수도 관절순 파열이 있는데, 야구 선수는 항상 같은 자세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잘 안 다치는데, 네. 배구 선수는 그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각도가 서로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배구 선수가 더 많이 다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또 그럴 수가 있군요. 예. 그리고 또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예. 제가 사골국을 좋아해가지고 예. 어깨 관절이 안 좋은데 좀 사골국을 좀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뼈 건강에? 이게 어깨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 동네 그 곰탕집이 늘어나지 않는 거 보면 뭐 관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 보면서 교수님께 힌트를 얻었어요. 저는 지금 한 30, 40여 분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 계속 고정된 자세가 어깨가 좀 아픈데 교수님은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어쩜 비법이 아닌가. 이거 비법 아니고 그냥 버릇이에요. 버릇이야.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십견이 이쪽 오른쪽에 왔다면 이게 왼쪽에도 올 수 있는 건지 동시에 오는 건지 어떻습니까? 동시에 오는 경우가 한 20% 되는데요. 당뇨일 경우에는 뭐 더 많죠. 두 배 이상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쪽에 오십견이 오면 반대편도 일단 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반대쪽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반대편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기다리지 마시고 좀 병원에 조기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근데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면서요. 그런데 병원에 가야 돼요? 그 시간이 1년 반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 시간이 1년 반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되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가방 얘기는 했는데 요즘 뭐 건강 얘기할 때 안 끼는 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이죠. 아마 이 방송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스마트폰 하면 보통 어깨는 별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 꼭 청소년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눈 나쁜 노안이 있는 사람도 보고 뭐 여러 또 게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영향이 있을 거고 또 무슨 질문이죠? 그럼 스마트폰 영향도 있을 건데 아마 있죠. 스마트폰도 네. 근데 사실은 무겁지는 않지만 이것도 고정된 계속 어깨가 어색한 자세로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요.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이 라운드백, 라운드 숄더 때문에 이 등은 구분 등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할 때 좀 올바른 어깨 자세 같은 거 교수님께서는 스마트폰 어떻게 보세요? 스마트폰 잘 안 보는데 그래서 뭐 전화만 합니다. 와, 네. 잘 안 보신다고. 네. 그쵸. 스마트폰 안 보면 어깨도 뭐 건강도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KH2님, 왼쪽 어깨 앞쪽이 너무 아픕니다. 왼쪽 어깨의 앞쪽이 너무 아픕니다. 아플 때 가슴과 어깨 사이에 연결되는 전면부가 아프고 동시에 팔 쪽에 근육이 있는 부분부터 구체적입니다. 팔 접히는 부분까지 아픕니다. 1년이 넘었는데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분은 진단이 조금 어려운데요. 저분은 아마 흉곽 증후군, 흉곽 탈출 증후군인가? 흉곽 탈출 증후군. 어느 과 질환인 거죠? 저게 저희 파트도 되고 흉부외과도 되고 그러는데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쇄골이랑 쇄골과 이 목에 있는 근육 사이에 신경 탈출하는 부분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예요. 쇄골과 첫 번째 갈비뼈. 그다음에 여기 근육 이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일부러 야하게 하는 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게 지금 쇄골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 쇄골하고 첫 번째 갈비뼈 예. 사이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예, 눌려서 그런 저 것 증상이 같습니다.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빈도가 높지 않아서 첫 번째부터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거는 만약에 맞다면은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예. 그럼 지금 흉곽 충돌 증후군, 흉곽 탈출 증후군 한번 그렇게 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내가 다 영어는 아는데. 영어는 뭔가요? 소라식 아울렛. 그럼 흉곽 출구 증후군? 맞다 그거네요. 예. 맞아요? 출구. 다행입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 아울렛. 아무튼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좀 알아봤고 이제 공부하는 자세. 이 어깨에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글쎄 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는. 그래서 일단은 그쵸, 열심히 해야죠. 유연성이 아주 다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자기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자세를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프면 대학 들어가서 방문해 주시면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키보드나 노트북 같은 거 사용할 때 이게 어깨에도 연관이 있나요? 있죠. 예. 이게 모든 그 근육 운동은 그 협업입니다. 그래서 그 협업이기 때문에 어깨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키보드 높이를 어깨보다 이게 팔꿈치하고 높이를 이것 때문에도 좀 어깨나 목하고 거북목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던데 좀 키보드 높이를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쓰세요? 제가 키보드 칠 때 어깨가 아픈 적은 별로 없고 이 팔꿈치가 많이 이렇게 좀 긴장이 돼서 좀 저는 이 적절한 위치를 맞춰서 그냥 하고 있는데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합니다. 깊이 알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근 힘줄의 염증에는 주사 치료, 약물, 운동 어찌하면 좋나요? 그리고 방선희님께서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주사를 놓으면은 스테로이드 주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몸에 있는 그 건강 상태가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놓으려면 일단은 이 체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몸의 그 중요한 성분들을 다 파악을 해놔야 되고, 또 주사를 놓을 때도 그 스테로이드가 그 근육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근육 파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초음파 등을 보고 정확한 위치에 놔서 이렇게 이제 주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뭐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효과를 봤다 하면 그 다음번에 주사를 맞는 그 기간 간격은 한 어느 정도 뛰는 게 좋나요? 사실은 놓을 때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놓는데요. 아, 마지막이다. 왜냐하면은 그 보통 환자들마다 다르지만은 2개월 정도는 좀 통증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동을 시작해서 정말 그 등 근력 운동 또 견갑골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안 아픈 거고 계속 안 아픈 거고, 거기에 그냥 또 너무 바빠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보통 2, 3개월 후에 다시 통증이 재발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페이스북 댓글 통해서 설아님께서 교수님, 저는 오른쪽 어깨가 옛날부터 아픈데 병원 가서 사진 찍어도 이상이 없대요. 근데 찌릿한 고통이 너무 심해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저 오른쪽 어깨에 찌릿한 게 이제 어디가 찌릿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어깨 견갑골 뒤쪽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견갑골 뒤쪽이면 여기 이런 쪽에 네, 견갑골 뒤쪽이면은 여기는 이 본방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깨 통증의 원인 중에서 그 어깨 견갑골에 진입하는 중요한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뒤쪽에 여기로 진입하는 신경이 앞에서 이 넓은 요 부분으로 여기로 지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어깨 통증의 70%를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입구가 넓고 만만한 사람들은 이 견갑골이 이렇게 막 틀어지고 그래도 큰 문제를 안 느끼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고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들은 이 견갑골이 움직일 때 자기 궤도로 가지 않고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짜릿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깨 아픈 분들 사우나나 이런 거 이용해서 좀 하는 건 어때요? 예, 좋죠. 예, 사우나를 통해서 사우나가 주로 이제 표제 온열법이라 그래서 표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겉에 이 열이 피부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당히 기다려야 돼요, 들어가려면. 그럼 이제 일단은 그 근육 속으로 열이 들어가면 일단은 마취 효과가 좀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스트레칭을 했을 경우에 실온에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병원 가서 좀 검사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이 사실 어깨가 아플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MRI를 찍자고 다 MRI를 찍어봐야 되는 건지,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좀 그런 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회전근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엑스레이 찍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요. 네. 회전근개에 어떤 문제가 조금 심화됐을 때는 엑스레이로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간혹 가다가 정말 드물지만은 단순 방사선에서 뼛속에 있는 육종도 발견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육종이 뭐예요? 육종? 암이죠, 암. 뼈. 악성 종양인데요. 거의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정말 드물지만 그분한테는 큰 우리가 기회를 잃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엑스레이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찍어봐야 되는 거죠. 네, 방금 페이스북 댓글 김은영님 안녕하세요. 어깨가 아파서 초음파 진료를 받았는데 힘줄이 부었다고 합니다. 주사 한 대 맞았는데 한 달 지나니 또 통증이 왔어요. 다른 병원을 가니 이런 주사를 맞거나 재생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데 주사 없이 운동을 통한 회복이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어요. 재생 주사도 처음 들어봐요. 우리가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이 되면 이제 사실은 힘줄은 계속 찢어지거나 아니면 잠깐 그 어깨를 굳게 만들었다가 이제 좀 일정 기간이 풀리면 다시 이제 풀어주면서 조금 다 진행하게 되는 이런 코스를 밟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 파열이다 보니까 많은 그 연구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뭔가 채워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재생 주사인데 아직 언젠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증명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이렇게 힘줄로 된다거나 채워진다고 하는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 만약 진단을, 그건 MRI를 통해서 주로 진단이 되죠?
근육이 파열됐다. 뭐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찍기 전에 다 눈치는 채고 있는 거죠. 찍기 전에 신체 검사와 뭐 여러 그 초음파, 뭐 또 문진을 통해서 다 알고 찍는 겁니다. 본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살짝 처음엔 들리기 없지만 이렇게 도와주면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회전근개 파열의 어떤 증상이었나요? 예, 그게 신체 검사의 양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그걸로 좀 의심을 하고 MRI를 찍었을 때 그러면 보통 근육들이 부분 파열이 있고 완전 파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깨에서도 그게 어떤 나중에 치료 방침에 좀 중요한 요인이 되나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또 완전 파열일 경우에는 일단은 그게 봉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저희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기자님이 지금 힘줄이 파열이 됐다. 그런데 팔은 올라가는데 평소 통증도 별로 없고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찢어졌어요. 근데 농구는 못 하겠고 탁구도 못 치겠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책도 오래 못 보겠고 그래요. 일상생활만 된단 말이죠. 그럼 제가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일상생활만 된다. 그래도 좀 해야죠. 그죠? 아주 90살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제 옆에 70살, 한 70살인데 70살도 요즘에 뭐 젊어서 뭐 이제 노인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아주 뭐 정말 그 별로 일상생활이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끊어졌으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술을 할지 말지 그분의 경제 상태, 활동도 뭐 그다음에 기대치 이런 걸 활동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딱 했는데 어깨 질환 많은 것들을 지금 들어봤어요. 사실 평소 어깨 건강 지키려면 교수님만의 비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그 가동 범위를 많이 늘려놓는 게 가동 범위라는 거는 이 주어진 관절 운동이 얼만큼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뭐 비단 어깨뿐이 아니고 다리도 중요하고 엉덩이도 중요하고 그래요. 우리가 세월 지나서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이 부러지는 사람들은 그 충격 때문에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다리가 쫙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부상 방지에 좋은 거고 또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또 근력이 좋아야 유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과 유연성을 동시에 자꾸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벌써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는데요.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깨 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이 적절한 운동과 또 이 바른 자세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어깨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유연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야.